채용 비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그룹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대리입니다. 하반기 채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으셨겠지만 훌륭하게 극복하셨거나 또는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무엇인가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채용 비시즌에 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보들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수그룹의 채용 시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취업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2년의 취업 시장은 과연 어렵기만 했을까요? 정말 얼어붙어서 틈이 없고 신입사원들도 경력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모든 구직자들의 희망사항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수그룹의 채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2022년의 이수그룹 채용은 어땠을까요? 정말 공포스러운 뉴스의 말대로 회사와 구직자들이 모두 실망하기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고요. 과분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분들이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없으신 분들 모두 감사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 한 가지는 통계적으로 취업시장은 어려워졌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와 구직자 그리고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직무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23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다른 취업 의지를 불태우고 계실 여러분들께 채용 담당자로서 3가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채용 Q&A,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채용 비시즌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채용 비시즌에 준비하셔야 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비시즌을 위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채용 전형에 대한 Q&A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채용을 담당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던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채용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요. 채용 비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오셨는데 열심히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회사와 직무 관련 내용만 열심히 답변하고 나오셔서 좀 허탈한 생각이 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여러 번 면접관분들이 보셨어요. 저희 이수그룹은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서류 심사를 면접관이 되실 실무 면접관분들과 그리고 채용 면접관분들이 같이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얼마나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쭉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무 적합성을 심사하면서 면접관분들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시 질문되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직무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썼던 내용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들을 질문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채용 트렌드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저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꼭 지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한 직무에서 발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직무 관련 내용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잘 읽지 않고 들어오고 회사에 대한 질문만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미 면접관분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이제는 지원하실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 면접 보러 가시면 꼬리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일단 꼬리 질문이 많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압박 면접을 하지 못하도록 면접관분들께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이라든지 뭔가 어려운 상황, 굳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뜨려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유형의 압박 면접은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면접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왜 꼬리 질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들은 요새 면접관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BEI라는 면접 기법을 교육받습니다. 이것은 풀어서 말하면 행동사건 면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으셨던 이미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그런 성과들,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이나 혹은 다른 경력 사항에서 이뤄냈던 성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면, BEI 면접에서는 그러한 성과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 성과를 어떻게 이뤄냈는가를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성과를 이뤄내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해서 그 과정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이런 성과를 이미 이뤘고 증명했는데 왜 자꾸 어떻게 했냐, 언제 했느냐, 누구와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재현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요즘 면접에 꼬리 질문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뤘던 결과를 어떻게 이 회사에서 재현할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BEI 면접 기법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파트 3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 채용에서도 면접을 기다리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이 계세요. 사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자분들도 워낙에 많고 서류를 통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첫 번째 면접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면접이 짧게 끝나는 경우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분들도 그렇고요, 지원자분들도 그렇고 이 상황을 더 선호하세요. 면접이 조금 늘어져서라도 답변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혹은 질문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면접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면접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시간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접 대기 시간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행정상의 이유라서 좀 핑계 같긴 한데, 사실 면접에 참석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을 때 불참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불참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시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당겨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정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수그룹은 면접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밈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밈 중에 도대체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하는가? 이런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하는 거는 다 경력이 있는 사원들, 아니 대체 한 2, 3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왜 경력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신입으로 지원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걸 넘어서서 1, 2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3, 4년 경력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 3, 4년 경력 쌓은 사람들은 왜 지원을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력이 많이 있으시더라도 지원하신 직무에 정말 정확하게 맞는
경력인 경우에는 재입사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회사에서 생활을 해봤고 어떤 관련 직무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절대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 없으신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하신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그에 적합하게 쌓으셨던 경험들을 어필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경력들이 과연 입사에서 어떤 역량으로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관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혹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은 상대평가처럼 보이지만 절대평가예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얼마나, 적합성을 얼마나 발휘하시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 질문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수그룹에서는 재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하반기, 저희 2022년 하반기 채용에서도요, 재지원을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 있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재지원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수그룹의 채용에 지원하실 때는 재지원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셨었는데 서류에 합격하셔가지고 면접까지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유사 직무나 관련 직무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타까운 단어여서 쓰기는 싫지만 서류에서 광탈을 하셨다면 지원하셨던 직무에 대해서는 미련을 좀 버리시고 다른 직무나 아니면 지금 지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으실 때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것들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변명인 부분도 있었지만 몇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채용 비시즌에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답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채용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제가 답변해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파이팅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채용 비시즌에 본격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